안녕하세요. 아나볼릭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4일 미세먼지가 좀 낀 아주 화창하고 따뜻한 3월입니다. 겨울이 다 갔고 꽃샘추위도 다 지나갔죠. 그래서 겨울 코트랑 이제 파카 그리고 두꺼운 세타 같은 것들을 세탁소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한 3달 전인가 4달 전인가 당근마켓을 아주 가끔 제가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에 클린토피아라는 곳에서 프로모션을 좀 하더라고요. 뭘 사면은 뭐 깎아준다. 근데 뭐 클린토피아는 사는 건 아니고 세탁을 하는 서비스니까 뭐 세탁물을 매주 수요일날 맡기면은 10%인가 15%를 뭐 DC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장점은 저희 집에 이렇게 어디 수거백에 아파트 현관 앞에 내다 놓으면은 그 수거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수거를 해 가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리턴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이제 2만원인가 25,000원 이상이 되면은 그렇게 무료 배송 서비스가 가능한 거고요. 단점은 또 하나 있네요. 가격이 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을 샀는데 이게 좀 대량으로 세탁하는 곳에 맡기기가 부담스럽다 하면은 집 앞에 있는 세탁소를 가요. 근데 집 앞에 있는 세탁소들도 결국엔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이 레벨별로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세제와 세탁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 애지중지 아끼는 옷이 아니면은 저는 그냥 클린토피아의 일반 세탁, 거기 무슨 블랙 세탁도 있는데 뭐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럴 만한 가치가 제 스스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 세탁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송을 해주는데, 단점은 이게 저는 집 앞에 있는 지역에서 가까우니까 수거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도 안 와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제가 그러면은 좀 급한 일이니까, 그때 아마 골프웨어였던 것 같은데 라운딩 곧 있으니까 제가 매장에 들려서 갈게요. 매장이 어디예요? 했더니 동두천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동두천에서 일산까지 와가지고 하면은 이게 수지타산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보면 왜 그랬을까 하면 아마 동두천 그쪽이 좀 크게 움직이는 데일 것 같고, 클린토피아에서도 한번 파일럿으로 고객 반응을 보면서 하기 위한 하나의 좀 거리는 있지만 지점이나 아니면 직영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점차 넓어졌는지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클린토피아 쪽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네도 수거 배송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차피 가격표는 동일하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거나 그럴 때 좀 애매하면은 한번 들려보세요. 좋을 거예요. 세탁소들이 보면은 제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 다 문을 닫아가지고 뭐 도저히 맞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업종별로 적어도 주말에는 좀 이거를 해야 되는 업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근무 시간, 퇴근 시간이 이제
주중에는 명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가는 것도 사실은 반차를 쓰던가 아니면 휴가를 쓰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맞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고, 미용실 가는 것도 그래요. 주말에만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일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는 데도 많지만 저희 동네는 좀 안 하는 곳도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좀 많이 하긴 하죠. 그래서 미용실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자동차 공업사 뭐 엔진을 교환하던 아니면은 뭐 필터를 바꾸던 일요일 같은 날, 일요일 한 그 오후 3시부터가 좀 저는 한가하거든요. 뭐 교회 갔다가 점심 먹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때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루다가 토요일 같은 날 미리 예약을 해서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그 나름 중요한 토요일이 오전이든 오후든 그게 다 이제 할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세탁소도 마찬가지죠. 일요일은 안 해요. 저희 동네 주말 안 해요. 그냥 주말만 하는구나. 일요일 같은 날 아예 안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일이니까 당연히 그게 맞긴 한데, 그래도 이 서비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하면은 조금은 더 그 고객이 어떤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서 자영업을 잘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처럼 50대 중반이 된 남성분들 아니면 뭐 50대 이상 되신 액티브 시니어분들, 피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동안에 들어가요. 제 친구들 보면은 대단해요. 진짜 막 배 나온 건 기본이고, 뭐 탈모가 있는 건 유전적인 영향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탈모가 있다 하더라도 멋있는 분들은 더 이제 중후함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피부 관리를 못한 분들, 이게 얼굴이 너무 거칠어졌거나 아니면은 윤기가 없거나 광택이 없거나 탄력이 없거나, 그런 분들 간단하게 요거만 해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분명히 유사한 나이대 친구들과는 나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마케터로 오래 일을 하다가 예전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싸이월드 이런 쪽 IT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광고 대행사랑. 그쪽에서 일을 할 때는 사실 저는 저희 클라이언트가 화장품 회사는 많았지, 저는 화장품에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CK1이라는 일본 거를 기억하는데, 지금도 아마 나올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지금까지도 판매가 되고 한다는 거는. 이렇게 약간 스테인레스처럼 은색으로 돼가지고 CK1 딱 써있고, 이 애프터쉐이브와 로션이 올인원이었던 그런 펌프 타입 로션이거든요. 향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촉촉함이 좋아서 그때 전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화장품 회사의 이커머스랑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가면서 그때 이제 화장품을 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뭐가 다를까, 그리고 뭐가 좋은 거고,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우리 잠재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많이 쓰게 됐어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느꼈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에 난초 같은 게 있잖아요. 난초가 있는데, 난초는
저도 사무실에서 난초 선물 받은 거 몇 개를 키우는데 물을 조금씩 주던가 아니면은 뭐 한 2주 정도 흠뻑 주고 이렇게 두면은 잘 자라요. 근데 저는 제 사무실 방에 있는 난초는 물을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이 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까맣게 타가지고나 아니면 막혀 있으면 이렇게 가위로 좀 잘라주면서 다시 숨을 쉬게 좀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깃대가 되게 이렇게 탱탱해 보여요. 또 다른 난초는 제가 거의 가꾸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물만 주고. 얘도 살아는 있는데 약간 조금 뭔가 탁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장품이라는 거는 우리 그 피부에 모공, 얼굴에 막 구멍들이 있잖아요. 숨 쉬는 구멍. 여기를 잘 닦아주고 촉촉하게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되게 아주 좋은 조력자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간은 이거 제가 어떤 논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5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대요. 25세 전까지는 성장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여기 지질 외피내피라고 하는데 피부 안에 있는 그 엘라스틴이나 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충분해가지고 이 피부 관리를 하고 피부가 또 바로바로 탁탁 재생이 되고 탱탱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5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효과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빨리 피부에 막 엄청나게 하는 거는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꾸면서 해주는 거는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남자들 특히 막 피곤하다고 대충 세수하고 자시는 분 있잖아요. 세수 안 하는 저희 아들 같은 놈도 있어요. 뭐 걔 아직 어리니까 자체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세수를 꼭 해서 이렇게 비누로 해줘야 되는데요. 가끔 이제 비누도 하기 힘들 때 있어요. 뭐 한잔 하고 들어오거나 막 너무 피곤할 때는, 그때는 그 클렌징 패드나 아니면 토너 패드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통에 있거나 플라스틱 통에 있는데 열면 한 장씩 동그란 패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로 닦아주세요. 그러면 모공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그 찌꺼기들이 제거가 좀 돼요. 그리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세안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준 다음에 2개만 하면, 3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3개, 4개를 하는데 2개만 해도 돼요. 사실은 로션 바르고, 그리고 나서 선크림을 꼭 발라주세요. 선크림은 뭐 하루에 2번, 3번 바르라고 하는데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 그게 맞죠. 근데 주로 사무실에 있으면, 실내에 있거나 그러면은 한 번만 발라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34살, 5살에 화장품 업계로 와가지고 한 얼추 이제 20년이 됐네. 이제 계속 지키는 루틴은 그 선크림 바르는 거, 그리고 얼굴을 항상 그래도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거. 미스트 같은 거는 전 남자 같은 건 잘 안 뿌리거든요. 남자들은 여성분들은 많이 뿌려요.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좀 더 이제 모이스처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메이크업을 안 하잖아요. 얼굴이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어쨌든 항상 이렇게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선크림을 발라서 이 태양은 이게 그냥 노화의 지름길, 태양을 바로 맞으면. 그래서 꼭 이 2가지만 해주시면 좋고, 자기 전에 아니면 일어나서 꼭 클렌징 해주시고,
제 말씀 따라서 정말 쭉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저한테 진짜 고마워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싼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제조사가 너무 이상한 데 말고, 그렇다고 너무 비싼 유명한 제조사 이런 거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 뭐라고 할까, 유통기한이 보통 화장품은 3년 정도로 해서 1년 정도, 오픈하고 1년 정도로 되는데요. 근데 그 개봉을 한다 하면은 6개월 뒤까지 빨리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좋은 성분들, 아무래도 화장품을 만든다는 거는 거기에 좋은 원료와 원액들이 들어가요. 물론 많은 부분은 정제수로 만들어진 건데, 정제수는 수돗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완전히 퓨어한 그런 그 워터로, 그걸 베이스로 거기에 좋은 원액들을 담아서 잘 반죽을 하거나, 잘 아니면 이제 포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용기에 잘 담는 거거든요. 그 저가의 중국산 화장품들 막 짭들 많잖아요. 얘네들은 그럴싸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질감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는 굉장히 싸구려 공업용 그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나중에 피부가 어마어마하게 해지는 거죠. 그래서 꼭 정품으로 하되, 가끔 보면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그 브랜드, 본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본인이 생각하기 괜찮다는 걸 판매하는 거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냥 소위 그런 분들을 저희는 뭐 파리피플이라고 하는데, 근데 선별 잘해서 진짜 이 사람이 하는 걸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쪽에 가서 본 다음에, 이게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매장이나 온라인보다 가격이 훨씬 좋고 구성이 괜찮을 때가 있으면 그럴 때 구매하셔도 조금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화장품을 그리고 하나만 계속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바꿔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피부의 타입이 변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다른 신체적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름기가 별로, 지성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건성이었는데 지성이 되고 복합성이 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얼굴이 뭘 받으면은 약간 울긋불긋 올라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반 그렇게 올라오지 않는 분들보다 이 장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민감해서, 그래서 민감성 피부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자극이나 무자극 제품들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좀 좋죠. 그래서 제 또래, 아니면 제 또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본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또 장수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건강하고 좀 더 멋져 보이고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좋으니까, 그런 쪽에 한번 더 집중해서 조금씩 나의 루틴을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즐겁게 시작하시고 저도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